결국 중년 여성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젊었을 적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친 작은 데미지들이 누적이 되었다가 중년이 되었을 때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근육량도 빠지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로 유명해지다 보니 전국에서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비중을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 중년 여성분들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특히나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들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 동일하게 손목 통증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분들이 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우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손목 안쪽에 작은 터널, 정확히는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덮여있는 공간 안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대표 증상은 손끝이 저리거나 자다가 손목이 아파서 깨기도 하고요. 손목이 빳빳하고 물건을 잡고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이 젓가락질 같은 기본 동작들도 힘들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 과도한 손목 사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이 손을 많이 쓰거나 요리나 설거지 등 집안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물건을 드는 과정 일하시면서 손을 많이 쓰시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의 부하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전후로 신체 전반에 걸쳐서 호르몬 균형이 변하면서 관절 주변의 조직이 부어오르거나 탄력을 잃기 쉬워지는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액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부어오르면 자연스럽게 손목 터널 내 공간이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관절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몸의 여러 곳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평소엔 아프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손목 사용 동작들이 중년에 와서는 근육량이 빠지면서 손목에 타격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입니다. 요즘 중년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SNS 활동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SNS 보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 있는 여유 있는 시간에 거의 휴대폰을 들고 계시니까 손목에 계속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손목 피로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년 여성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젊었을 적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친 작은 데미지들이 누적이 되었다가 중년이 되었을 때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근육량도 빠지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이 아프더라도 원래 나이 들면 손목이 아프기 마련이야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혹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 초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병원을 오시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평소에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손목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두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 같은 가사 일을 할 때도 중간중간 손목을 돌려주시고 잠깐씩 쉬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목 보호대나 손목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장시간 착용하면 혈액순환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사용 시간이나 착용 방법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목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런 스트레칭이 효과가 있겠어 하실 수 있지만 스트레칭을 일하기 전후에 매번 해주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방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럼 아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형외과는 다른 업종들과는 다르게 범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팔이면 팔, 허리면 허리, 다리면 다리, 고관절이면 고관절.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고 아무 정형외과만 갈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려면 해당 부위의 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 고관절 수술을 하고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은
어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결과가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술하셨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특화병원을 가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손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위인데요. 이 좁은 면적에 많은 뼈, 근육, 혈관,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재발과 후유증이 없으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의 장점 두 가지는, 제가 팔과 어깨, 수부 전문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수부 수술로만 5,000건 이상의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타 정형외과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할 때 절개 후에 개방해서 의사의 육안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한다면 흉터 부위도 크고 수술 시간도 길고 회복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를 도입해서 정말 최소 부위만 절개를 하고 내시경 장비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20분 정도로 짧고 회복 기간도 하루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중년분들은 아픈 것도 속상한데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을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으면 하루 만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곳이 마곡이라는 지역인데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제주도나 여러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건 알지만 당장 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장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약으로만 해결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저를 믿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